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콧대가 높아 도도해 보이는 여자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 보니 평범한 남자들은 오히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개팅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라면 더욱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자의 외모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쉽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느꼈을 때 남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썸 단계에서 발전하려고 할 때 그녀와의 하룻밤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죠. 비싼 음식을 사주면 될까? 아니면 무조건 비위를 맞추면 될까? 라는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녀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하룻밤이 성사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자가 나에게 어느 정도는 이성적 호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여자가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데 눈치 없이 행동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처음 여자를 만나고 돌아갈 때 애프터 신청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여자가 나에게 무조건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호감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줬을 수도 있지만 소개팅인 경우 주선자의 입장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 통화의 내용에 따라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판단을 해야 해요. 카톡이나 문자의 경우 답신 내용이 단답형으로 오고 다음 질문이 없다면 남자에게 호감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단답형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신이 네라고만 온다면 남자에게 전혀 호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답신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자를 주저리 보내게 되죠. 그런데도 단답으로 답신이 온다면 정말 호감이 없는 것이고 답신마저 늦게 온다면 그녀를 포기하시고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카톡이 단답으로 오지 않더라도 단둘이 만나는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빠도 잘 아는 경수 오빠도 벚꽃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함께 봐요라고 답신이 온다면 이 남자와는 단둘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여자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필요한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와 이성적인 관계로 엮이기는 싫지만 심심할 때 만나서 여러 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만의 만남이 어렵다면 이 여자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이 나아요. 단둘이 만나는 것을 거절할 정도의 사이에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룻밤을 함께할 일은 생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조건을 통과하셨다면 세린이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그녀와의 하룻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자가 무조건 주게 만드는 4단계 비책. 1단계 공감하며 이야기 들어주기.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해요. 하지만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할 때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여자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남자로부터 감정적인 공감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이런 대화를 정말 싫어해요.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 온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잘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단계 유머러스한 대화. 그녀와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유머가 꼭 필요해요. 아무리 대화가 잘 통했다 하더라도 위트와 재미가 없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성적 감정은 생기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다면 유머러스함이 있어야 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자를 웃기려 하면 정말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유머는 대화의 메인 음식이 아닌 양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나 차분한 사람이 주는 매력도 있지만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 이성에게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내가 갑자기 유머러스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머러스함은 자신감과 뻔뻔함에서 나옵니다. 막상 내 스타일의 이성을 만났을 때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항상 이 여자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유머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키우면 더욱 좋습니다. 3단계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이렇게 그녀와 공감하는 대화와 유머를 통해 서로에 대해 스스럼이 없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너무 빨리 여자에게 직접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둘이서 마주보고 술을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서 앉아보세요. 여러 명이 앉아서 술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옆자리에 앉는 것은 옆자리가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단둘이 술을 마실 때 앉는 옆자리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사적인 공간을 허용했다면 그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스킨십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감싸는 진한 스킨십을 바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는 서로 어깨가 닿는 정도로 시작한다면 여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스킨십이 아닌 다을랑 말랑한 접촉이기 때문에 마음은 야릇하면서 심쿵하게 돼요. 여자는 분위기에 따라 상상력을 발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미세한 스킨십만으로도 흥분하게 되죠. 4단계 귓속말하기.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통화를 할 때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야릇한 자극을 받아요. 여자의 옆에 앉는 것까지 성공했다면 빤히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 마시는 곳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는 것까지 허락한 여자라면 남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귀를 남자의 입 쪽으로 가까이 댈 거예요. 이때 들려오는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에 여자는 매료되며 야릇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세린이가 알려드린 이 4단계까지 도달하였다면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하룻밤이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